뱀을 검색합니다. 아나콘다를 검색하면 뭐 설치 어쩌고저쩌고가 나와요. 보면 링크 anaconda.com 여기 가셔서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다운로드가 될 건데 시간이 꽤 걸려요. 용량이 좀 크죠. 근 1기가 가까이 되니까 700메가 이상이죠.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실행하시면 되고요. 아나콘다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기존의 파이썬은 삭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있어도 상관없고 아나콘다만 설치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실행하시면 마법사가 뜹니다. 그러면 넥스트, 어그리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계정들 누가 사용할 건지 권장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냥 가시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아나콘다는 도구 모음이에요. 그래서 넥스트, 아나콘다가 어디 설치되냐면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에 아나콘다 3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여기 설치가 될 거예요. 어디 설치되는지 알아두시고 넥스트. 자, 그 다음에 뭐가 막 체크되는 게 많이 보이는데 아나콘다라는 얘가 툴이에요. 도구 모음이라고 했는데 이 녀석을 이용하면 파이썬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필요한 패키지들 다 다운받아서 준비해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얘가 동작할 때 파이썬이 필요하다는 건데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아나콘다 3에 기본 파이썬 3.10 요거를 사용하겠냐. 이게 내장돼 있거든요. 아나콘다한테. 그래서 이거 쓰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치해 놓은 파이썬이랑 상관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는 거고요. 그때 요 환경 변수를 등록하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던 파이썬 버전과 다른 지금 아나콘다의 파이썬 버전으로 덮어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썬이 사용되는 시점에 아나콘다의 파이썬이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직접 설치한 파이썬이 사용되는지 그런 걸 여러분이 인지해서 구분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혹시나 아나콘다에 뭘 만들어 놓고 실행했더니 뭐가 식별이 안 돼. 내가 분명히 만들어 놨는데. 그럼 파이썬이 인터프리터가 아나콘다가 식별할 수 있는 여기 환경을 가지고 진행된 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 설치된 파이썬이 동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건 알아만 두시고 특별하게 바꾸지 않으면 문제 안 생기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요거 파이썬 기존에 설치된 것 때문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장된 거 그대로 인스톨해요. 그러면 그냥 설치가 됩니다. 자, 한참 기다렸더니 인스톨이 끝났습니다. 넥스트 넥스트 해서 뭐 나머진 체크하셔도 되고 안 봐도 되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설치가 끝나면 요 시작에 아나콘다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활용할 거고 그 다음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해서 요 CMD 창을 또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이든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자동으로 관리해줘요. 쉽게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줘서 많이들 사용하는 툴이고요. 그리고 요 녀석이 제공해주는 기능 중에 설치되어 있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쓸 겁니다. 여기까지 아나콘다 설치된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요러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크롤링 공부를 할 때 뭘 할 거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지고 진행해도 되는데 데이터 분석하고 머신러닝하고 공부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하기 좋은 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진행하는 게 좀 더 편해서 그래서 pip install 주피터라고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하지 마세요. 이거 설치 안 해도 돼요. pip 리스트에서 확인 한번 하고 pip install jupyter 해서 실행하시면 기본적으로 파이썬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들이 같이 막 설치가 됩니다. 한참 걸리네요. 여러분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거는 아나콘다만 설치하시면 돼요. 여기 같이 설치되고 있던 게 뭐 웹 인코딩즈, WC 위드, 뭐 파이윈 뭐가 되게 많이 설치가 된다고 해요. 설치가 끝이 났고요. 설치가 끝나면 PIP 리스트에 뭐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한 내용 중에서 주피터를 설치하면 파이썬 설치 폴더의 스크립트에 주피터 관련된 뭔가가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장고 설치했을 때 장고 어드민이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주피터를 설치했더니 주피터 관련된 것들이 여기 막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고요. 그래서 주피터 뒤에 노트북이라고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실행이 되고 웹브라우저가 하나 열려요. 이렇게. 지금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프로그램이 장고 테스트 서버처럼 네트워크로 요청 응답을 할 수 있는 서버가 동작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켜져 있어요. 켜져 있고 접속은 이렇게 해서 접속할 수 있게 안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기본 브라우저를 통해서 해당하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목록, 파일의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파일의 목록 위치는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예요. 사용자 홈. 사용자 홈은 내 컴퓨터의 C 드라이브에 사용자 여기 들어가면 요 경로, 사용자라고 표시되고 있는 경로가 유저스거든요. 이 유저스에 여러분이 지금 윈도우 사용할 때 로그인하는 계정 있죠? 그 계정 폴더, 거기가 여기에요. 여기를 웹브라우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하냐면, 자, 여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되게 생소하지만, 저도 좀 불편해요. 그냥 쓰는 거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고, 자, 폴더를 만들면 이렇게 untitled 폴더라는 게 하나 생기거든요. 요거 체크해서 이름을 바꾸거나, 뭐 딴 데로 이동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파이썬 3라고 하는 이름의 노트북 하나를 만들 거예요. 연습장이죠. 그러면 이런 모양의 창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폴더에는 요런 ipynb ipython 노트북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에요. 요게 지금 주피터 노트북으로 열릴 수 있는, 그래서 요걸 열면 요런 식으로 열리는 그런 파일이다라는 얘기고, 실제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에 untitled 폴더 있겠죠. 여기에 untitled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요. 이걸로 뭐 하냐면 코딩합니다. 프린트 헬로, 여러분 아는 파이썬 코드 있죠? 요거 한 줄 쓰고 컨트롤 엔터 하면 실행이 돼요. 그냥 요 한 그 블럭만 실행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플러스 이 상자를 계속 늘리고 있죠. 프린트 하이, 요 코드만 따로 실행할 수 있고 요 코드만 따로 실행할 수 있어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갖고 만들면 파일에다가 스크립트 코드 쭉 적어놓고 얘를 실행하면 이거 전체가 실행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면 대화식으로 열어가지고 한 줄 써서 실행해보고 결과 나오고, 뭐 한 줄이든 여러 줄이든 한번 써서 실행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코드를 쓰려면 어디 저장해놨다가 갖고 와서 또 입력해봐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요거는 주피터 노트북은 정말 연습장인 게 한 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코드 묶음만 블록으로 지정해서 그것만 실행할 수 있어요. 독립적으로.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는 요런 상자를 만들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보면 마크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크다운을 딱 누르면 여기 표시가 사라져요. 여기는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얘를 실행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코드들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런 코드들을 작성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샵이 붙은 것들은 이제 제목을 표시하는 용도로 쓰고, 붉은 글씨, 기울임꼴, 취소선, 그 다음에 들여쓰기, 이런 것들 이용해서 웹페이지에서 이렇게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표현할 때 쓰는 건데,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라서 좀 익숙해지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단축키들이 있으니까 키보드 쇼컷 H 누르면 여기 단축키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를 진짜 연습장처럼, 주피터 노트북은 이런 식으로 쓰는 애예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 크롤링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이런 것도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좋아서, 그래서 여기다가 노트북 이름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일 이런 거 내보내기가 있거든요. 다운로드 할 때 HTML 태그 형식으로, 이거 HTML도 쓸 수 있습니다. 마크다운 형식으로 만들면 막 HTML 태그도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태그도 쓸 수 있습니다. 여튼 파일에 다운로드 as에서 HTML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마크다운을 다른 데다 써먹으려면 마크다운 형식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파이썬 노트북 파일로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PDF로 받을 수 있죠. PDF 파일 형식으로. 그래서 요걸 활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좋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가끔 장고를 이용해서 웹사이트 개발할 건데 주피터 노트북 써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알맞지 않습니다. 그거랑은. 주피터 노트북은 하나의 스크립트 파일에서 여러 단계의 작업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테스트해 가면서 작업하기 유용한 그런 도구예요. 근데 장고는 어떤 폴더 가서 뭐 만들고 또 폴더 딴 데 가서 뭐 만들고 이거 왔다 갔다 막 해야 되잖아요. 장고를 개발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수하게 그냥 아나콘다만 설치해서 이 주피터 노트북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보시면 요거는 실제 콘솔 명령어 실행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행 중인 파이썬 프로그램이 내가 설치한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주피터 노트북이 설치된 그 상황까지만 패키지가 있죠. 그러면 내가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크롤링하고 할 때 다른 패키지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 다 일일이 설치해 놓고 시작해야 돼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자, 지금 켜져 있는 이 주피터 노트북 얘를 닫을 겁니다. 이걸 닫으면 이제 더 이상 이 환경으로 노트북을 쓸 수가 없어집니다. 다시 서버를 열어야 돼요. 이런 것도 여러분은 웹을 아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죠. 아, 저게 서비스 하는 거였구나 라고.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뭐다 요것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나서 자동으로 같이 설치되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또 있는데 아나콘다가 설치해 놓은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얘도 똑같이 실행이 됐어요. 주피터 노트북이. 그리고 기본 브라우저로 화면이 열렸죠. 그럼 여기서 아까 갔던 데 또 가볼게요. 언타이틀드 폴더에 가면 이 파일이 있어요. 노트북이 안 열려 있다 시꺼멓죠. 요거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리죠. 아까 내가 작업하던 거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확인했었던 리스트와 지금 리스트를 잠깐 확인해 보면 패키지, 버전 하면서 아나콘다 어쩌고저쩌고 패키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콘다 어쩌고저쩌고 콘다 어쩌고저쩌고 뒤로 장고 말고 웹 개발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 또 플라스크라는 것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쓸 게 뭐가 있냐, 뭐 이미지 입출력, 이미지 IO, 이미지 사이즈 뭐 등등. 그 다음에 LXML,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이거 나중에 데이터 시각화할 때 쓰이는 라이브러리고요. 마크다운 기능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넘파이, 이것도 많이 쓰겠죠. 넘파이, 판다스, 뭐 그래요. 이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이는 PIP 리스트는 아까 봤던 거랑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설치한 파이썬은 내 컴퓨터에 설치한 파이썬에서는 PIP 리스트가 요만큼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아나콘다 관련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실행한 건 주피터 노트북이 아나콘다를 통해서 실행된 거죠. 얘는 두 개가 가상 환경이 다른 겁니다. 자, 같이 설치된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실행해 보시면 이 녀석에 지금 파이썬 가상 환경이 베이스라고 써 있죠. 베이스. 이 베이스라는 가상 환경에 설치된 라이브러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설치된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된 거고, 자, 파이썬 버전을 보면 이 베이스에 들어있는 파이썬 버전은 3.10.9예요. 근데 내가 컴퓨터에 설치해 놓은 내 로컬 파이썬은 버전이 다르죠. 다른 곳인 거예요. 다른 곳. 내 컴퓨터에 설치된 건 이건데 아나콘다가 동작할 때는 베이스라는 가상 환경에 라이브러리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아나콘다 관련된 것들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 라이브러리, 모듈들을 PIP로 관리를 하죠. 이때 베이스 가상 환경에 있는 여기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사용이 되게끔 기본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파이썬 가상 환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뭔가 환경을 좀 다르게, 내가 A에서 작업할 때는 A 작업을 위해서 라이브러리 필요한 건 이렇게 설치해서 쓰고 B 작업을 할 때는 라이브러리를 좀 다른 걸 설치해서 쓰고 싶다. 뭐 버전을 다르게 해서 쓰고 싶다. 그럴 때 가상 환경을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걸 사용하거나 이쪽에 있는 걸 사용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도 가상 환경을 만들고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 만드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 왔다 갔다 하는 방법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는 콘다 명령어를 사용을 해요. 자, 도움말
-h나 -help 이렇게 써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콘다 뒤에 올 수 있는 명령어들 콘다 env create 새로운 아나콘다 가상 환경을 만든다 이런 것도 있고 한번 써볼게요. 콘다 env 안 나오네. 콘다 env 리스트라고 쓸 수 있나 봐요. 자, 그랬더니 나오는 게 콘다 가상 환경이라고 해서 여기가 가상 환경 자체네요. 여기에. 그래서 그 경로에 가보면 여기 lib 여기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들 여기 있는 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베이스 환경이에요. 근데 내가 이 가상 환경이 아니라 다른 가상 환경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 폰다 create -n 이름이 가상 환경 이름을 말해요. create는 가상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때 가상 환경 이름은 뭐 my-env 내가 작업하기 위한 가상 환경이다.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 그냥 만들어도 되는데요. 뭐 파이썬 버전을 바꾸고 싶거나 그러면 뒤에 또 옵션들 파이썬 버전을 뭘 쓸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써볼까? 3.8 버전으로. 그랬더니 요런 게 같이 설치가 되어야 하나 봐요. 그래서 Y 그랬더니 뭘 막 받아요. 그리고 보시면 파이썬 인터프리터 버전 3.8로 뭘 또 받고 있죠. 그냥 기존에 있는 버전을 그대로 쓸 거면 굳이 파이썬 버전 쓸 필요가 없어요. 몇 가지 옵션들을 더 넣어 본 거죠. 그랬더니 다운로드가 끝나고 압축 풀고 그 패키지들을 쭉 뭔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폰다 액티베이트 my env라고 하면 가상 환경을 활성화시키는 명령이래요. 그리고 비활성화시키고 싶을 땐 deactivate를 쓰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콘다 deactivate 요걸 쓰면 현재 베이스 가상 환경 자체가 빠져나갔죠. 이거 이제 일반 cmd창과 똑같은 개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이썬 버전은 우리가 컴퓨터에 설치한 파이썬 버전이겠죠. 다시 콘다 activate 베이스라고 해보면 베이스 가상 환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 콘솔이 아나콘다를 설치했던 그 환경 기본 베이스 환경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러면 다시 콘다 액티베이트 앞에서 내가 만들었던 my-env 이걸로 바꾸면 베이스 환경에서 my-env로 바뀌었고 이때 파이썬 버전을 확인해 보면 아까 3.8 버전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새로 설치가 됐었죠. 이 가상 환경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3.8이 설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상 환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파이썬 공부하시면서 다 아시는 내용이고 아나콘다도 역시 가상 환경 개념을 활용해서 동작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으로 쓰고 싶을 때는 이 가상 환경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죠. pip 리스트 해보면 없어요. my-env 환경에 별도의 라이브러리 버전들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콘다 deactivate를 하시던가 activate 베이스로 다시 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건 알아서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가상 환경을 쓰시게 되면 나중에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직접 설치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가상 환경이 다르다는 거 요거 이해해 주시고 요거 보면 조금 느낌이 올 거예요. 아나콘다 내비게이터가 있는데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긴 합니다. 클릭해서 실행해 보면 아나콘다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내비게이터를 실행해 보시면 이런 게 나오고요. 여기 지금 런치라고 버튼이 나오는 것들은 다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인스톨이 떠 있는 건 필요하면 설치해서 써라 이런 거고요. 제가 처음 데이터 분석 공부할 때 이 스파이더라는 걸 썼었네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지금 우리 설치된 게 있으니까 써먹을 수 있고 파이참, RStudio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딱 보면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유명한 도구들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연결해주는 중앙인 거죠. 여기 보면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베이스라고 하는 이 가상 환경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가상 환경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가상 환경 개념을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나콘다는 이 가상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설치가 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가상 환경을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인바이런먼트에서 여기 가상환경, 기본 가상환경이죠. 요거 하나. 여기에 지금 설치된 라이브러리 목록. 요걸 가지고 지금 주피터 노트북이 동작할 때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목록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지금 PIP 리스트 했을 때 나온 이 목록, 라이브러리 목록들, 요게 지금 표시되고 있는 거라서 여기서 쓰는 명령어들, 여기서 쓰는 코드들은 전부 이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서 설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코드를 입력하는 요 블록에서 느낌표를 쓰면 그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PIP 인스톨 해가지고 어떤 모듈을 설치하셔도 동일합니다. 요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크롤링도 해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환경으로 사용해 보자 라고 준비해 둔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저것 좀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